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고상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암요양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보험의 처리는 병원과 직접 연계해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야 환자를 대신해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끔 정해놓았고 어디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에 보험 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지만 사보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하다 판단돼서 처방하고 치료를 하지만 여러 다른 성격의 보험사들마다 이걸 준다 안 준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효과가 인정되는 치료들이니까 대부분은 잘 처리가 돼서 환자분들이 고액의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개인과 보험사와의 계약이니까 병원이 나서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약관이라든지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보고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청구를 하는 과정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소견서는 저희가 충실히 써드려야겠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암 환자를 위한 스케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치료뿐만 아니라 이외의 스케줄까지 하나하나 짜서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주파원열 치료나 통증 치료, 주사 치료 등등 치료가 언제 들어갈지 계획을 하죠. 또 하루는 요가, 하루는 라인댄스, 하루는 노래 교실 등등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대한 계획은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휴식하며 안정을 하던 산책을 하던 취미생활을 하던 간에 각자 상황이나 성향에 맞게 스스로 하실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가능한 한 도와드려야겠죠.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휴식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면회 오신 보호자분들과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서 환자분들이 원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에게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잘 먹고 또 올바르게 먹어야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거슨요법이라든지 니시요법, 저탄고지요법, 고단백 식이요법 등등 알려진 식이요법들도 많고 이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입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식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끔은 특별한 식이요법을 적용해서 진행하는지 일반 식과는 다른 암 환자만을 위한 식이가 있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엄청 다른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식이요법을 원하신다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양질의 일반식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결핍이 문제죠. 드시는 양 자체가 적은 분들에게 식사의 내용까지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회복을 잘하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식사가 잘 이루어져서 영양 상태가 회복되는 걸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입맛이 너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 특식으로 튀김이 나오기도 합니다. 암 환자의 식단에 맞지 않다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 먹어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피해야 할 식이의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 그러니까 저염, 저당, 자극적인 것은 피하고 유제품은 가급적 쓰지 않는 등등의 내용은 잘 준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부터 비교적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식, 단체식의 한계로 일일이 개별적인 관리를 해드리기는 힘든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COC 프로토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영국의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암을 대사적으로 접근해 치료하자는 건데요. 구충제, 항생제, 당뇨약 등 여러 약들을 병행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암 치료에 있어서
화학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면역치료나 대사치료가 이걸 대체해 나갈 거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면역항암제는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암요양병원에서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대사치료는 아직까지 뚜렷한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구충제로 암을 치료했다는 사람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이어서 COC 프로토콜이 나온 겁니다. 대사적으로 암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간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한 약제들을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복용하고 있다는 분들을 지켜보았는데 아직 큰 부작용으로 문제되는 일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COC 프로토콜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증명할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장기 투여에도 부작용이 적은 약물들이라면 충분히 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각 약물들은 각자 구충제라든가 항생제,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으로 효능에 따라서 허가받아서 이에 따른 처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암 치료를 위해서 장기간 처방을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한테도 가끔 처방이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개는 직접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경과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증상 징후가 나타나는지 혈액검사상에 이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지금은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비용의 일부는 환자가 내고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를 급여치료라고 합니다. 흔히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국가의 지원 없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를 비급여 치료라고 합니다. 흔히 비보험이라고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보험이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보험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도 사보험에 청구를 해서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비보험이라는 말보다는 비급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비급여면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지 않는 치료면 불필요하거나 안 좋은 치료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미용 성형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 치료, 노인분들에게 일부 적용되는 것 외에 비급여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치료인가요? 큰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MRI나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검사이지만 이것 또한 필요 없는 것들일까요? 건강보험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나 검사들 중에서도 급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가의 치료나 검사,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은 최신 치료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급여냐, 비급여냐로 치료의 유용성이나 가치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비급여도 인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가 있습니다. 인정비급여는 쉽게 말해 비급여이지만 효능과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임의비급여는 사전에 심사를 받지 않은 치료를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암요양병원에서 하는 여러 비급여 치료들은 인정 비급여 치료입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암요양병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요양병원에서 진행되는 치료에 대해서 흔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